자, 이번에는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집합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여러분들 앞에서 집합이 되려고 하면은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 반면에 이제 형용사나 감탄사, 그죠? 감탄사, 이런 것들은 이런 문장이나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요거 기억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3보다 작은 양의 짝수의 모임. 3보다 작은 양의 짝수는 2 하나밖에 없죠. 얘는 집합이 됩니다. 니은 10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입니다. 자, 100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는 가깝다. 이거는 아주 주관적이죠. 그죠? 누군가는 99 정도 돼야 가깝다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90 정도만 돼도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의 모임. 만약에 가장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역의 뒷산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장이라는 말이 빠지게 되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가장 높은 산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디귿은 집합이 됩니다. 괜찮죠? 자, 리을에 6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6보다 작은 소수 2, 3, 5 3개밖에 없죠. 이게 집합이 됩니다. 그죠? 미음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잘한다? 이게 좀 애매하죠. 잘한다.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학생은 정말 평상시에는 문제를 잘 푸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잘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미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집합인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집합을 직접 원소로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 요 기호 있죠? 요 기호들. 자, 이 기호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그러면 그런 애들을 집합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죠. 1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 다음 4, 7, 10 그죠? 그 다음에 13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소 맞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니은은 3은 A의 원소다. 이렇게 3이 없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겠죠? 그 다음 디귿 7은 A의 원소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1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여기 10이 없죠? 원소가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이 기호 잘 기억하세요. 원소와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다. 그리고 앞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집합 기호 빼고 이 안에 적혀져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원소로 우리가 인지를 한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오죠. 조건 제시법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건 제시법은 여러분들이 집합 문제에서 독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읽을 줄 모르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A라고 하는 집합은 이 숫자들의 배치 상태를 보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바로 알아채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4로 나누어 보세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전부 1인 애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A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X바 X는 뭐 글로 적어도 되겠죠. 자, X는 4로 나눈 나머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X바 X는 4n 빼기 3 이렇게, 단 n은 1, 2, 3. 자, 보세요. 1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되죠, 여기. 2를 넣어주게 되면 5가 됩니다. 3을 넣어주게 되면은 9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 말인데, 4n-3이 97 되는 n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n은 25인 거 알겠죠? 여기서. 그래서 x바 여기 x바 x는 4n 빼기 3, 단 n은 1, 2, 3 해서 어디까지? 25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적은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이렇게 적으면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이렇게 적으면 무한히 많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중, 그죠? 100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거는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정확한 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이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1보다 크거나 같고 뭐 x는 100보다 뭐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제한이 돼야 됩니다. 이게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A, E, I, O, U E, I, O, U E, I, O, U죠. 이거 모음이죠, 모음. 그래서 얘는 B라고 하는 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적어주게 되면 X바 X는 모음 이렇게,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은 알파벳 중 모음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해되죠? 자,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가능해야 됩니다. 자, C. X바 X는 50보다 작은 홀수. 50보다 작은 홀수. 이 조건 제시법이죠.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적어보게 되면은 1, 3, 5, 7 해서 다 적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점점 해주고 마지막에 49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간단한 거니까 자, D. X바 X제곱 빼기 2X 빼기 8은 0. 이 무슨 말이에요? X가 원소인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그래서 4, 2 마이너스에서 얘는 마이너스 2와 4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풀만한 문제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본격적인 조건 제시법입니다. 그래서 몇 문제를 넣어놨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음 중 집합 A는 X바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X가 원소예요. X가 원소. X가 원소인데 그 뒤에 X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X를 보니까 2의 A승 곱하기 5의 B승. 근데 A, B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식은 A와 B 자리 숫자를 막 넣어보세요. 그러면 원소나열법으로 적어보게 되면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최소 1,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최소 10부터 시작되겠죠. 10,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2 곱하기 5, 그 다음에 2제곱 곱하기 5, 그 다음에 뭐 2제곱 곱하기 5제곱 이런 식으로, 그죠?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계산해서 이거랑 비교를 해서 이런 보기들과 구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예.
얘를 가만히 보니까 요 보기에 있는 숫자들 중, 그죠? 보기에 있는 5개의 숫자들 중 밑이 2와 5뿐인 숫자, 요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2와 5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20 같은 경우는 2제곱 곱하기 5죠. 괜찮죠? 됩니다. 40은 5, 8, 40이니까 2세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100은 2제곱 곱하기 5제곱이죠. 괜찮습니다. 150 같은 경우는 이제 3 곱하기 2제곱 곱하기 다시 이렇게 적을까요? 이 3번이 안 되죠. 3 곱하기 5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5제곱입니다. 3이 있죠. 3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반드시 2와 5를 밑으로 구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은 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 돼야 되겠죠. 그죠? 250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5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 곱하기 5 세제곱. 가능하죠? 이해되죠?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C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읽을 줄만 알면 됩니다. 이건 앞에 쌤이 예를 들었죠? 근데 숫자만 바뀐 겁니다. 지금 이렇게. C를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Z를 원소로 가진다. 근데 그 Z를 보니까 X하고 Y를 더한 거야. 그죠? 그런데 X는 A에서 Y는 B에서 가져온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하나와 여기 있는 숫자 하나를 더하면 Z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표를 그리는 게 빠르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B의 원소를 적겠습니다. 0, 2, 4, 자, 0, 2, 4, 6, 그 다음에 1, 2 더하면 됩니다. 1, 3, 5, 7, 2, 4, 6, 8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C라고 하는 애를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끝입니다. 만약 곱하기 돼 있다면 이게 더하기고, 곱하기 돼 있다면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건 제시법. 두 집합 A와 B가 주어져 있네요. 자, 요 집합 A 요걸 읽을 때 연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연산 B를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X를 원소로 가집니다. 근데 그 X를 보니까 2개 곱한 거네요. 어떤 2개를 곱했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원소 하나와 이쪽에 있는 원소 하나를 가져와서 곱하면 X가 되는데 그게 원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B 연산 A, B 연산 A. 자, B 연산 A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면 되죠. 앞에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숫자를 적어줍니다. 1, 2, 마이너스 1, 0. 곱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면 0,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B 연산 A의 원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 결과와 A를 다시 한 번 더하라 그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A랑 한 번 더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번 더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표를 그려주고, 굳이 뭐 표를 안 그려도 되는데 표를 그리는 게 깔끔하기 때문에 표를 그리는 겁니다. 자,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되겠죠. 그러면 최종 결과는 뭐라고 적으면 된다?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적고, 그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거의 모든 합을 물어봤네요. 다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7 되겠죠. 괜찮죠? 자, 조건제시법 잘 하셔야 됩니다. 조건제시법은 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이 여러 가지 긴 문장을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뱉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A 연산 B는 X를 원소로 가진다. 근데 X를 보니까 곱한 게 X야. 그럼 뭘 곱했는데? 생각하셔야죠. 뭘 곱했을까? A에서 하나 가져오고 B에서 하나 가져와서 곱하면 X구나. 요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그닥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괜찮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구분하셨죠? 여기 보면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x바 x는 10보다 큰 짝수. 10보다 큰 짝수는 무한히 많죠. 얘는 집합 안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니은은 보면은 부등식이죠. x바 x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은 그런데 정수입니다. 그러면 요거 풀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라는 거 알죠? 자, 이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얘는? 마이너스 1, 0, 1. 3개밖에 없죠? 3개밖에 없으니까 유한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3번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가 q분의 p네요. 근데 p와 q는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 그러면 q가 0이 아닌 상태에서 PQ에다가 정수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거는 어마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3번은 무한집합입니다. 1번도 무한집합이겠죠. 무수히 많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게. 자, 그 다음 x바 x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는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면 2, 5, 8, 그 다음에 11 이렇게 점점점점 무한히 많죠.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입니다. 구분되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아니죠. 자, 5번 x바 x는 2보다 큰 짝수인 소수입니다. 2보다 큰 짝수인 소수. 소수는 2, 3, 5, 7 이렇게 진행되는데 2보다 큰 순간 얘네들은 전부 다 홀수입니다. 짝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공집합이죠. 얘는. 자, 그럼 공집합은 우리는 유한집합으로 인식합니다. 왜? 원소가 한 개도 없으니까 유한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과 5번이 돼야 되겠죠. 기억하세요.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아이고, 집합. 이렇게. 괜찮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네들은 뭐냐면은 요 NA의 뜻은 뭐다? 뜻은 A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개수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이 말이죠. A를 보니까 4개 있죠. 4개. 그러니까 NA 원소의 개수가 4다라는 말이 맞겠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찾는 게. 그렇게 따지면 B가 2, 한 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죠. NB는 2다. 틀렸죠. 1이면 1. 이걸 말하면 안 돼요.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2번이 틀렸죠. 그럼 나머지는 다 맞겠죠? 자, 보겠습니다. C가 공집합이면 원소가 한 개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NC는 0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D.
1, 2, 3에서 99까지 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는 딱 봐도 99개죠. 그러니까 ND는 99라는 말이 맞습니다. 다음 2. X바 X는 4의 양의 약수. 양의 약수는 1, 2, 4, 3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NE가 3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만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필수예제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소개하는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 용어는 이런 뜻입니다. 라는 걸 소개하는 정도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조건 제시법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화 문제는 손도 못 댑니다.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건 제시법은 조금만 신경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집합 첫 시간 내용들은 마무리하겠습니다.